자, 지금 홍준표 의원이 어제 이런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온갖 악정과 실정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지금 오늘날 야당이 국민의 짐이라고 조롱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중대 정당임을 자처하는 야당 지도부의 정책과 무투쟁 노선 때문입니다. 무투쟁이라고 했어요. 투쟁을 안 한다. 지금 야당 지도부의 정책은 민주당 이중대다. 좌파 정책을 한다. 거기다가 투쟁을 아예 안 한다. 이중대 정당임을 자처하는 정책과 무투쟁 노선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 짐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다. 야당인데 본인이 약간 관제 야당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자세한 예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프라임 옵티머스 특검 쇼로 끝났죠. 주호영이 자신의 배지만 걸었으면 특검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것도 안 했어요. 주호영은 대체 왜 원내대표가 됐나?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아니, 민주당에서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 본인의 배지를 걸어라. 그럼 우리가 특검 받아줄게 했는데 안 받았어요. 특검 할 수 있었다. 주호영이 본인의 배지 아끼느냐고 못 받았습니다. 정말 이건요,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추미애의 광란의 칼춤은 강 건너 불복이고, 경제 억압 3법은 민주당과 공조하고, 경제 억압 3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경제 3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경제 억압 3법이다. 기업을 옥죄는 3법이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다. 산업재해법은 정의당과 공조하고, 터무니없는 소위 한국판 뉴딜 예산은 통째로 넘겨줄 게 뻔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를 안 하고 있죠. 야당이. 공수처도 지금 막는 신용으로 끝난다. 공수처를 막아야 되는데 제대로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공수처도 지금 통과될 것 같다. 지금 가뜩이나 좀 찌질하고 제대로 못 싸우고 있는 이 당이 공수처까지 통과된다고 하면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전 정말 걱정됩니다. 공수처의 시대가 시작되면은 야당은 더 약해지고, 가뜩이나 지금 최약체 야당이라고 불리는 야당은 더 약해질 거다. 그리고 나서는 전국에 가서 머리 숫자 타령할 거다. 아,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요. 우리가 인원이 안 돼요. 지금 그놈의 숫자 타령. 도대체가 야당이 내세우는 정책이 없다. 여러분, 김종인 발 시작된 정책이 있습니까? 경제민주화, 그냥 두리뭉실하게 던진 거 빼고. 김종인, 주호영,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당 지도부 입에서 시작된 정책이 있습니까? 지금 정책 대결을 하고 정책으로 싸우고 있는 모든 것은요, 민주당이 내놓은 거예요, 다. 모든 정책. 그게 올바른 정책이든 아니든. 모든 정책은 다 여당 발이다. 민주당 발이거나 청와대 발이다. 야당 내놓는 거 없다. 왜? 콘텐츠가 없어요. 콘텐츠가 없어. 주호영, 김종인 이런 사람은 국민들 앞에 내놓을 만한 콘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지. 여러분, 있는데 다 생각이 있다? 없습니다. 있었으면 진작 내놨죠. 여러분 같으면 꽁꽁 숨겨놓겠습니까? 그렇게 비밀이라고? 여러분 같으면 아이디어나 좋은 정책이나 좋은 대안이 있었다고 하면은 빨리 열심히 떠들어갖고 홍보하려고 애를 썼겠죠. 가만히 있다는 말은 뭐냐? 생각이 없다. 대안 정책이 없다. 컨텐츠가 없다. 씨가 마른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김종인과 주호영 머리에서는요, 그 어떤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선명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으로는 웰빙 야당, 이중대 야당이라는 비난을 명키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아니 여러분, 선명할래도 머리에 든 게 있어야지 선명할 수 있어요. 뭘 알아야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게 어떻게 잘못된 거고, 이 정책을 하지 말고 어떤 정책으로 가야지 성공을 하는지를 딱 떠오르거나 뭔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컨텐츠가 나오고 정책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나오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국민의힘당의 당 지도부는 무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야당이 시작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
주호영 입에서 나온, 김종인 입에서 나온 정책이 없어요. 이슈 파이팅 되는 게 없어요. 국민들이 야 이거 괜찮네? 할 만한 정책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감나무에 감을 딸 생각은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 편하게 누워서 입으로 떨어져 주기만을 바라는 반사이익만 노리고 있는 야당 지도부의 무사한 일을 국민과 함께 걱정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정말 무능하다는 근거가 또 있어요. 이분들은요, 저는요, 최근엔요, 최소한의 성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은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다.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최근에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민주당이 딱 던졌어요. 가덕도 신공항 딱 던졌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포퓰리즘 정책이죠. 이거 내놓고 나니까 이제서야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 대구 경북에 있는 국회의원들끼리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능한 짓인지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부산에 있는 의원들과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들이 갈라져서 공개적으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제 막 회의를 시작하고 뭔가 타협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냐. 자 여러분 12월 2일입니다. 오늘 11월 21일인데 11월 2일날 홍준표 의원이 진작에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보세요. 쭉 얘기하다가 부산시장 선거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부산 조직도 상당수 와해되고 곧 저들은 부산 지역 최대 수권인 가덕도 신공항도 발표할 것인데 그걸 무슨 타겟책으로 돌파하겠습니까? 라고 홍준표 의원이 여러분 11월 2일날 진작 말했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 홍준표 의원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야, 내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도 자기들이 이길 걸로 지금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닐걸?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이 곧 있으면은 이 가덕도 신공항을 발표하면서 우파 내부 분열을 만들어내고 본인들의 그 포퓰리즘으로 부산시장을 이기기 위한 뭔가의 판을 깔 거야 라고 좀 들으라고 국민의힘당의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당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11월 2일날 진작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최소한 김종인, 주호영 이런 사람들, 부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성이라도 있었다고 하면요. 요 얘기를 보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 김종인, 주호영을 중심으로 뭔가 회의를 진작을 시작했어야 됐어요. TK, PK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주호영, 김종인이 불러다 놓고 야 지금 곧 있으면 민주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발표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걸 볼 때 가덕도 신공항 발표해서 그러면 우리 우파 내에서는 내분이 일어날 것이고 PK, TK 갈라서 싸우게 될 것이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난리가 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떡할래? 우리가 민주당이 요 안을 던졌을 때 우리끼리 난리가 나는 추잡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잖아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사전에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카드를 꺼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정하자.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지 정상 아닙니까? 이게 어려워요? 좋아. 본인들이 무능하고 전략이 없고 그래갖고 몰랐다고 칩시다. 주호영이나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꿈에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렇게 뒤집어 엎을 거다라는 생각을 차마 못했을 수도 있다. 오케이. 무능한 걸 어떻게, 전략이 없는 걸 어떻게. 그런데 11월 2일날 홍준표 의원이 말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할 거라고. 여러분 워딩을 볼까요? 확신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보세요. 부산시장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부산 조직 지금 와해되어 있고 왜? 얼마 전까지 부산시장이 민주당이었으니까 부산 조직을 많이 가져갔다. 지금
민주당이. 그리고 곧 저들은 부산 지역 최대 수거원인 가덕도 신공항도 발표할 것인데, 마치 당연히 할 것처럼, 확신이죠 여러분. 이거 가덕도 신공항 발표할 것인데, 발표할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발표할 것인데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거 무슨 타겟책으로 돌파할 거냐, 이제부터 준비해야지. 이거 왜 준비 안 했나요? 국민의힘당. 여러분 11월 2일부터라도 준비를 하셨으면요, 지금 이렇게 PKTK 그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이런 난잡한 모습을 안 보일 수도 있었겠지 않았겠습니까? 이제서야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떡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벅터지게 싸우고 이제야 뭐 회의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걸 왜 모르냐. 그만큼 정무감도 떨어지고 지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 지도부에 꿰차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뭐가 되나? 이러니 선거가 되나? 자, 홍준표 의원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홍준표, 더민주, 신공항 유치 전 여와 여 분열 노리는 노림수다. 여러분 이 기사가 언제 거냐? 2016년 6월달 기사입니다. 이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여당이던 시절에, 이때부터 이미 민주당은 신공항 유치전을 펴서 지금 우파들 내 분열을 노려왔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덕이건 밀양이건 거기에 명운을 거는 건 옳지 않다. 가덕, 이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언제?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에,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딱 이 사이즈를 보니까, 정치판 돌아가는 것과 뭐 이런 거 딱 종합해 보니까, 이거 2016년대도 뭐 가덕 밀양 어쩌고저쩌고 했고 PKTK 이거 좀 싸움 날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의견 합의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흐름의 끝에 결국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던지겠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미리 얘기를 해준 겁니다. 11월 초에. 그럼요 여러분 2주가 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이걸 정리할 수 있을. 이미 2주도 넘게 전에 홍준표 의원은 분명히 민주당이 이렇게 내놓을 것이니까 뭔가 타겟책을 강구해야지. 뭐였습니까 그동안? 국민의힘당 당 지도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 큰일이에요. 큰일. 말해주면 뭐해? 말해줘도 듣질 않아. 이랬겠죠. 에이 무슨 뭐 그런 걸 하겠어. 뭐 지금 국힘당의 당 지도부는요 이 얘기를 설명 못 들었을까요? 김종인이 이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조용도 받았겠죠. 근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당 지도부를 믿고 뭘 하겠나. 뭐 전략이 나오지 않는데, 아니 민주당이 당연히 할 전략을 미리 말해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실제로 그 일이 실현화되니까 뜨거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국힘당이 보란듯이, 민주당 보란듯이. 참나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바보들 아니에요 정말? 너무나 한심하지 않습니까? 좌우를 넘어서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와 답 없다 정말. 여러분 결론이 뭐냐? 오늘날 국민의힘당의 당 지도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미안합니다만 김종인, 주호영 이런 분들 능력이 안 돼요. 이런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뭐 타개할 만한 역량과 전략과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유정아빠님이 국힘당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지들 기득권 때문에 국민만 힘들어지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국민의 힘이 빠지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당을 보면은 국민의 힘이 빠져요. 뭐 했나 그동안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그리고 이걸 보지도 못했어. 이런 상황을. 좋아. 전무감도 떨어지고 능력이 안 돼서 모를 수도 있다고 칩시다. 말해줬는데 왜 안 챙겨 먹어?
조도 못 먹어, 조도. 알려줘도 못 먹어. 무슨 생각하고 있어갖고. 제가 여러분 아주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한국당 시절 때부터, 황교안 때부터 야당을 향해서 정부를 비판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대안이 따라와야 된다. 정부만 비판하면 무조건적인 반대로만 보일 수도 있다. 대안이 있어야 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대안을 내놔야 된다. 제가 황교안 때부터 얘기를 했죠. 황교안, 무조건 비판만 하지 말고 비판 뒤에는 반드시 대안이 따라와야 된다. 제가 늘 말하던 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이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머리가 뛰어나고 지략이 있고 전략이 있는 사람에겐 쉬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 홍준표 정도 되는 전략가가 볼 때는 뻔해. 민주당이 뭘 할지 뻔히 보여. 그러니까 전략이 서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는 문재인 지지율이 80%가 넘은 시절에도 툴킹 특검을 관철시켜갖고 문재인의 오른팔이라는 김경수를 감옥에 보내버렸던 거예요. 구속을 시켰어요. 감옥에 보내버렸어요. 전략이 있으니까, 지략이 있으니까. 네, 상도TV님,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홍준표 같이 전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뻔히 보여. 손바닥 안에 있어. 뭐 민주당 너네들 뭐 여기서 뭐 민주당이 해봤자 뭐 요거 하겠지. 난 그럼 이렇게 하지 뭐. 지금 이거 걸렸어? 이거 툴킹 특검 관철시키자. 문재인의 지지율이 85%든지 말든지. 자, 판을 짜자. 원내대표 단직하고 뭐 이렇게 모양 만들고 뭐 부채질하고 여론몰이 하고 해서 특검을 받아줄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가자. 박 터지게 우리가 맞서 싸우자. 투쟁하자. 툴킹 특검 투쟁하자. 받아냈잖아요. 문재인 지지율 85%대. 됩니다. 다 돼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하나 한 거 있습니까? 황교안 때 뭐 하나 한 거 있어요? 지금 김종인 체제 와서 뭐 하나 한 거 있어요? 한 게 없어요. 왜? 능력이 없어. 우리가 아무리 국민의힘당을 응원하고 뭐하고 해도 이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최성희님, 네, 회원가입, 네, 감사합니다. 어떤 이에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김종인, 주호영 같은 분들에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도무지 뭐 머리가 안 돌아가. 모르겠어. 민주당이 앞으로 뭘 할지 한치 앞도 모르겠어. 그런 사람이 왜 당권을 갖고 있나.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내 능력 밖에 권한을 가졌을 때는 이 권한을 내려놓는 것도 애국입니다. 여러분. 주호영 원내대표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님,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겠는 걸 이제 알겠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려놔라. 본인들이 들고 있을 자리가 아니다. 본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짐이 된다. 김종인 체제에 들어와서 한 번도 보지 못했죠. 뭐 하나 한 게 없어요.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내놓는구나.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과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느껴져야 국민들이 대한정당으로 보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하고 있는 건요, 민주당과 별 차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져본들 민주당과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그럼 뭐하러 바꿔? 네, 율TV님, 전 이미들 알고 있고 지들끼리 암투 벌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홍준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야당 수뇌부에 득될 게 없죠. 한마디로 지밖에 모르는 버러지 같은 것들. 거기 있는 얘기보다 더 나쁨.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서로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는 타협이니까 이렇게 볼성사납게 국민들 앞에 싸우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뭐 PK, TK 사람들이 뭐 회식을 하든 모여서 토론을 하든 뭐 야합을 하든 뭐 어떻게든 해서라도 미리 정리를 했어야 했다. 그것을 해내는 게 당 지도부의 역할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지도부가 정하는 거예요. 야, 뭐 가덕도 신공항은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당에서 정하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입 다물어. 당신들 꼼짝 마. 입 다물어. 말하지 마. 라고라도 하든가. 요거 하라고 당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원내대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리더십 아니에요? 아니, 생각이 다 다르지. 국민의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당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어. 이때 우리가 개판치고 막 이런 버러지 같은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일 수는 없으니까, 야, 우리가 모여봐. 다 모여봐. 여기 불만 있는 사람들 다 모여봐. 자, 해. 어떻게 해? 해서, 자, 정하자. 이렇게 정하기로 하자. 딱 정해서 당 내에서 끝을 냈어야죠. 그게 당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죠. 뭐 했나, 지금? 김종인? 주호영?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요거를 못해요. 요거 안 할 거면 왜 그럼 당권 갖고 있고 왜 원내대표를 하고 있어요? 왜 했어? 아, 나 원내대표야? 나, 지금 당대표 권한을 갖고 있는 비당대책 위원장이야. 요거 하려고 했습니까? 당내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그 리더십이 아예 없다, 지금. 지금 당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는 거가 똑같은 겁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없어. 이놈의 당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려면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은 우리나라가 달라지겠구나. 민주당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거.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과 현 지도부의 능력으로는 이런 일을 해내는 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 심지어 김종인은 좌파입니다. 절대로 민주당과 전혀 다른 대척점에 서는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김종인이라는 사람 머릿속에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김종인이 좌파라서 그만한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념과 철학이 없는 조직에선 그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성향도 비슷한 좌파야.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국힘당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좌파 정책에 결연히 반대할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을 가진 당 지도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중도 타령, 스윙보트 타령하면서 민주당의 방향에 우리도 찬성한다.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우리가 민주당을 열심히 돕겠다. 라고 하는 국힘당으로는 어떻게 정권을 가져옵니까? 그냥 민주당 열심히 더 밀지. 민주당 이중대짓 하고 있는 건데. 좌파를 이길 수 있는 건 정말 결연한 의지를 가진 우파지 어설픈 좌파가 아닌 겁니다. 제가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날렸어요. 좌파를 이길 수 있는 건 정말 투쟁력을 가진, 의지를 가진 우파지 좌파가 아니다. 좌파가 좌파를 어떻게 이겨요? 정치 싸움에서. 정치 노선 투쟁에서, 우파만이 좌파를 이길 수 있고, 좌파만이 우파를 이길 수 있는 거지, 좌파가 좌파끼리 싸워서 뭐 어떻게 좌파를 이겨? 확실한 좌파를 애매한 좌파가 이기겠다? 이 발상이 말이 되는 겁니까? 율TV님, 항상 하는 얘기지만, 현 야당은 최소한의 소명의식조차 없습니다. 현 야당을 말하는 겁니다. 국익보다 사익이 우선이 싸우지도 않는 겁니다. 싸우면 어떤지 일턴지 하겠지만 싸우는 척만 하며 반사이익만 얻겠다. 노인 좌파와 눈꽃만큼도 잃기 싫다는 기회주의자들의 콜라보레이션. 정확한 멘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스틸톤님이 국힘당이 제가 당원 가입하는 것까지 막고 지연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분들. 지금 율TV님의 마지막 줄이 제가 볼 때는 명곡을 찌르네요. 전국을 찌르네요. 노인 좌파와 김종인을 말하는 거죠. 눈꽃만큼도 손해보기 싫다는 기회주의, 지금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정확한 거라고 봅니다.